박수로 시작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 이제 대량 등록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량 등록을 할 것인지 네. 수동 등록과 반자동 등록을 비교를 하면서 네. 얘네들의 이제 수동 등록 얼마나 걸렸어요? 수동 등록 평균적으로 30분 이상 30분 정도 걸렸어요. 최소. 그리고 반자동 해보시니까 어떻더라고요? 한 저희 평균 한 4, 5분 정도 걸렸던 맞죠. 것 같아요. 5분 정도 걸렸죠. 네. 근데 그게 소싱을 안 한 경우죠. 그리고 네, 소싱을 해온 상품을 그냥 다듬는데 5분이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량 등록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트마다 달라요. 오래 걸리는 사이트도 있고, 근데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 근데 단순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자, 일단 대표님들 수집 사이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네. 네. 자, 이 개념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수집 사이트. 수집 사이트가 있으면 그 수집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 이제 아시죠? 네. 아까 봤잖아요. 정보를 가져와요. 어디로 가져오냐면 더망고 서버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더망고 서버에 가져온 정보는 어떤 정보들이죠? 이미지 정보가 있고 가격 정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를 내 마켓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줄 때 어떤 과정이 거쳐지냐면 이제 가격은 마진에 맞춰서 바꿀 거고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편집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수집을 하고 전송도 해줘야 된다. 수집을 하고 전송도 해줘야 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수집하는데 속도가 있고 전송하는데 속도가 따로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 상품에 14초 정도 걸리네요. 요거 볼 수 있겠죠? 14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 두 번이 가는데 14초가 걸려요. 한 상품당. 그러면 뭐 5분 걸리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어놓으면은 그냥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수집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수집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대표님들한테는 이미 수집 사이트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과제가 그 수집 사이트에서 매출을 내는 어떻게든 매출을 한번 내보세요 라는 게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매출을 내는 게 뭐 한번 내보세요. 난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한 개씩 한 개씩 눌러보면서 네. 한번 맛보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제대로 만져드리든지 아니면 좀 더 헤매게 하든지. 네. 일단 2천만 원만 내드리면 되잖아요.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좀 헤매봐야죠, 뭐. 그러면 안 가르쳐주고 저희가 내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렇죠. 안 가르쳐주시면?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재권이 좀 자유로운 마켓이 있는데 그걸로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두 군데가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그냥 지재권이 좀 나오는 곳으로 할까요? 아, 지재권이 안 나오는 곳으로 할까요? 지금 쫄았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가. 쫄지 마세요. 이게 사업자인데. 뭐? 좋네요, 딱 이렇게 수업하니까요. 원래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못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자, 가공을 안 하고 상품수만 많이 올린다고 팔리나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1주가 지나고 이제 2주가 됐을 때 보통 한 5,000개 정도 쏘고 오시거든요. 5,000개, 3,000개에서 5,000개, 많이 쏘신 분은 8,000개 그렇게 쏘고 오세요. 매출이 나요. 반 정도는. 반 정도 매출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팔리나요? 하면 이제 팔린다는 걸 그분들이 느끼고 오니까. 예, 느끼고 오니까. 네. 예. 그래서 문장을 넣어놨어요. 당연히 매출 날 걸 아니까. 지난번 기수 때도 이제 그 2주 동안 어쨌든 3번의 수업을 하니까 수업 기간이 2주잖아요. 네. 2주 동안 이제 이분들이 매출 내셨거든요. 내셨는데 한 명 빼고 다 매출이 났어요. 한 명은 숙제를 안 했어요. 네, 물건 안 올렸기 때문에. 물건 올리신 분들 100% 납니다, 매출은. 그래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데.
수집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수집 사이트가 생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들어보셨죠? 예. 예전에 제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몇 번 말했다는데 그런 건데 뭐냐면요, 이건 제가 경험에 기반하거든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작년 초, 재작년 말 그 사이에 이제 12월 말이랑 이제 1월 초 사이에 제가 수집 사이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수집 사이트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사이트를 어쨌든 확신이 들어서 했어요. 하고 나서 뭘 했냐면 당연히 도망고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해봐야죠. 수집을 하려면 일단 맨 먼저 봐야 되는 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개수를 셌거든요. 쫙 셌어요. 카테고리 개수를 세고 이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발라냈죠. 해외 사이트였거든요.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합모래 해외 사이트니까. 네. 못하는 것들은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인증, 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발라내고 나니까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40개에서 50개 정도 이제 각 상품마다,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나는 어느 카테고리에서 잘 팔릴지 몰라요. 모르니까. 뭐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더 오래 걸렸겠죠. 그냥 뭐 카테고리 개수만큼 하고 사업자 2개에다 쏠 생각이었으니까 2개가 2만 개잖아요. 그러면은 2만 개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 40개 정도, 40, 50개 하니까 2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집을 했죠. 몽땅 40개, 50개를 건 다음에 이렇게 수집을 쫙 했어요. 하니까 상품 수가 16,000개가 걸려오더라고요. 16,800개인가 그렇게 걸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대표님들이 이제 곧 하게 될 지옥 같은 작업인데 카테고리 매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카테고리 매핑.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노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카테고리 매핑이라고 했어요. 해외 사이트 걸 한국으로 전환 작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꽂이거든요. 이제 해외 사이트에 네. 있는 그 책꽂이에 담겨져 있는 상품을 어디에? 책꽂이 번호를 다 이제 한국 G마켓이나 옥션에다 네. 다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쏴지거든요. 그 작업을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네. 직원들이 한 2, 3일 동안 그것만 했어요. 가르쳐주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3일 정도 끝나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이제 저는 그걸 전송을 누르고 마켓에다 전송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나와서 상품 수집을 딱 눌렀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예. 대량 등록은 이런 겁니다. 예. 재밌어요. 그래서 쏟아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매출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쫙 정말 그 마진율도 제가 25에서 한 35 사이에 걸어놨거든요. 매가 대비 마진율도 높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출이 나왔던 게 1월달에 한 2천, 6월달에 한 3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상품을 더 많이 수집해야 되잖아요. 안에 사이트에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매출이 올라가요. 그렇게 3월, 4월까지 올라갔습니다. 4월달에 웬 전화를 받아요. 어떤 전화를 받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 받으니까 우리 마켓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마켓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식권인가 생각했죠. 네, 맞는데요? 하니까 거기 무슨 사이트 긁고 있죠?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았지? 그랬어요. 정확하게 내가 긁고 있는 그 사이트 이름을 딱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네, 맞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매출이 잘 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 쓰고 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네요. 하고 끊었거든요. 예. 그리고 생각을 했죠. 이제 몰려오겠구나. 이미 이제 정보가 오픈돼 버렸으니까. 네, 몰려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 하나로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이제 4월, 5월 딱 넘어가는 순간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진율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진율 유지하니까 계속 매출 떨어져요. 그리고 한 6월달쯤 됐을 때 다른 사이트를, 수입 사이트를 찾았어요. 대체할 만한 좋은 수입 사이트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 다 날려버렸죠. 빨갛게 된다는 말씀이 그거네요. 네, 그렇죠. 들어와서 마진율을 틀어놓는 거. 맞아요. 그래요. 예. 수입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내 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계속 누군가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꿀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진율이 막 떨어져요. 마진율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네,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수집 사이트 생애주기 이론이에요. 자, 생애주기 이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1단계예요.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전송을 하고 긁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나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매출도 높게 나올 거고, 마진율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올리니까. 2단계가 돼요. 이제 알려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2만원 올려놓으면 걔는 19,800원을 올려놔요. 19,600원을 올려놓고 막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대표님도 생각할 때 마진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하면 별점 받으러 0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데. 수수료 제외하고. 생각보다 0까지는 잘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10%. 대표님 같은 분들은 0까지 만들 것 같긴 해요. 네, 스마트 스토어. 예, 노출 지수 올리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네, 맞아요. 그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에서 15%. 왜 그럴까요? 이게 본전이니까. 세금 내는. 세금을 내도 이건 더 남아요. 이 참고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수 마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예, 그렇죠. 그러면은 왜? 영업이익까지는 아니고 매가 대비 마진. 예. 이게 마켓 수수료랑 비슷해요. 아껴 쓰시고. 그러니까 마진 제가 버는 돈이 딱 나오고 엑셀에서 쫙 보면요, 내가 버는 돈이 나오고 마켓에서 내가 내는 돈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마켓에서 내가 내는 돈보다 내가 버는 돈이 작아요. 그럼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딱 그 심리적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잘 안 따라옵니다. 이렇게 내려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는 게 손해 아니에요? 네? 그럼 손해는 아니죠. 손해 아니에요? 이득은 보죠. 수익은 보고 매출은 늘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지점이 생기죠. 하나가 반품이 박스에 걸려가지고 날려버리면은 10%였을 땐 10개를 팔아야 그 반품이 커버가 되죠. 그런 지점은 있죠. 그런 겁니다. 자, 2단계. 이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까지 내려가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리고 다른 수집 사이트로 도망가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유, 볼장 다 봤다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았었어 하면서 딴 데 가겠죠. 여기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마진율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나왔다시피 이렇게 묶여요. 묶여가지고, 한 상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쫙 가격 비교돼가지고 뜨거든요. 최저가만 팔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키워드 수정으로. 상품명 바꾸겠죠? 네. 그리고 대표 이미지 바꾸겠죠?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수동. 반자동이죠? 반자동. 네, 반자동을 해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3단계가 되면 이제 반자동 하는 셀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런 걸 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실제로 미국 아마존이 반자동 셀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이 이미 조금 뭐 페이지 단위로는 다 긁었어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다 긁어가지고 사람들이 묶여있는 통에 뭔가 좀 다르게 소싱하고 싶은 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반자동 방식으로 하면 매출이 나오는 뭐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단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그럼 반자동 방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반자동 방식. 이렇게 되면 매출, 순익도 올라가고 마진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완전 새로운 상품처럼 보이니까. 새롭게 포장을 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분리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비교해서 나오고. 그렇죠. 나와버리니까 새로운 상품처럼 보이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순익이 올라가고, 좀 달라집니다. 새롭게 완전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국 구매대행 셀러를 할 때, 그때 이제 직장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상품을 한 1,300개 정도를 반자동으로 가공해서 올렸어요. 올리면 이제 그 상품이 판매가 되잖아요. 판매가 되면은 마진율이 뭐 순이익 그때 한 3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좋았는데 많이 팔렸던 것은 쿠팡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 직원 2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아이템 위너를 체크를 많이 했어요. 아이템 위너 체크를 맨날 했거든요. 아이템 위너로 갖는 것들은 매출이 잘 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참. 내가 위너 유지를 하면은 매출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많이 팔았던 상품이 오토바이 헬멧. 그거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마진율이 40에서 50%에 육박하는 오토바이 헬멧. 종류도 많았어요. 뭐 한 100종이 넘는 거를
갖고 왔는데 그게 꽤 잘 팔리더라고요. 댓글도 또 예쁘게 잘 달려가지고 마진을 많이 붙였는데 싸대요. 뭐 그런 댓글이 다 붙여가지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이제 번역도 하잖아요. 네. 번역하고 상세 페이지 꾸미기까지 하잖아요. 돈을 한 외주 작업자한테 14,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주면은 해주거든요. 그건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돈을 2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잘 해주더라고요. 번역도 예쁘게 해주고 좀 새롭게 보이게 만들어서 2만 원이요? 네, 2만 원 한 개. 주니까 이렇게 탁 넣었어요. 넣으니까 또 더 잘 팔리는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것만 막 보고 있는데 웬걸 누가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템 있는 거요? 아 맞다. 가격 단가 낮추면 뺏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웃긴 건 제 상세 페이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 가져가요. 리뷰까지 다 열받지. 가져가잖아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이건 아니다. 좀 상세 페이지는 좀 바꿔라. 인간적으로 중국어 그냥 써라. 내가 이거 돈 주고 만든 거다. 그렇게 보내니까 답장이 오더라고요. 답장이 진짜 멋졌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스크랩 해놨어. 뭐라고 왔냐면 온라인 시장은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대단하다.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장에 익숙해지실 때도 됐습니다. 가리키네요, 이제. 이 사진은 하등 대표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대표님도 사진을 가지고 가공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내려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현실에 익숙해지십시오. 와. 그런 이메일도 한번 받아봤고요. 또 기분 나빴던 적이 한 번 더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이템 이름을 보는데 똑같은 이름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네, 제 상품이랑 묶여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계속 보여요. 계속 걔가 나한테 위너 경쟁을 걸어요.